3주차입니다. 안녕하세요. 3주차예요. 구분원입니다. 3주차 님하고 함께 3주차님? 아니, 그 3주차 말고요. 감기 괜찮으신가요? 네, 이제 살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저희 전 과제가 어떤 거였죠? 전 과제가 네. 이렇게 키워드 20개 찾아놨던 것 중에서 얘도 해볼 법한 것들 체크했었어가지고 그죠. 그 체크했던 거를 이제 1688 그래서 상품을 네. 어떠셨어요? 찾아보면서 좀 중국어도 많고 해서 네. 좀 낯설 수도 있긴 한데 어떠셨나요? 뭐 중국어 자체는 챗GPT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그 사이트 자체적으로 계속 번역이 있으니까 한국어 번역이 있어서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좀 디테일함에 있어서 이게 좀 한 개 가격인지 이게 뭐 2개 가격인지 그런 게 정확하게 구분이 어렵고 사이트마다의 그 편차가 좀 달라서 워낙 싼데 편차가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지점이 조금 있긴 있었다. 이게 진짜 이거 가격인지 뭐 옵션 가격인지. 근데 또 결론. 와, 나 진짜 비싸게 사고 있었구나. 쿠팡에서 인스타에서 여러 물건들을 많이 사는 편이었었는데 비싸게 사고 있었구나. 비싸게. 그리고 나도 이제 돈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팔면 나도 돈 벌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물류 비용까지도 좀 포함이 됐다 보니까 그 최종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매입가가 저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최종 원가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비가 또 나가게 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광고비를 어떻게 줄이는지가 핵심 좀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쿠팡에 저희가 광고비 안 들면서도 팔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각자의 좀 강사들의 노하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우선 이렇게 광고가 없이 저희가 판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마진을 한 작품 팔았을 때 저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이제 이렇게 또 찾으시면서 결국에는 어떤 상품을 또 팔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 게 있으세요? 아니면 이 상품에 대해 좀 상품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곧 선정을 해야 되는데, 맞아. 상품을 여러 개 찾아주셨고 이 중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선정할 때에 뭐 궁금증이라던가 어떤 걸 선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맞아요. 있어요. 그런 궁금증들이 좀 있었는지. 이게 3가지 정도가 생각이 들었는데 궁금증? 네. 궁금한 게 3가지였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공산품,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그러니까 공산품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라라 스윗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막 생산한 아이스크림이나 뭐 화장품이나,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적이고 무언가 좀 재기발랄하고 내가 이게 장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듯한 애들은 다 그 회사의 자상품인가 싶은 느낌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이제 중국에서 때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들 그냥 파는 느낌이다 보니까, 내가 이걸 과연 살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저는 어쨌든 사람들이 꾸준히 구매를 해야 되는 상품을 팔아야 좋은 거니까 그 꾸준히 구매할 수 있을 만한 상품이 뭘까 고민할 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고, 아직도 막 확신이 들고 막 이런 거는 확신이 들 만한 것도 없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진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쿠팡에. 그러니까 막 그대로 있어, 진짜. 그냥 이걸 그냥 파는 사람이야. 내가 근데 이걸 그대로 팔면 팔 수 있을까, 과연? 팔고 있는 사람이 이미 있는데. 그래서 나만의 내 물건을 팔 수 있는 방법이 또 뭘까? 어떻게 하면 그게 될까가 좀 궁금했고, 하나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컨셉질을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여기서도 아이템을 선정해야 되는데, 제가 한 것 중에 뭐 신발 정리대나 옷걸이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정리하게 되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렇죠. 옷걸이도 좀 가지런하게, 신발도 가지런하게. 그러니까 이런 컨셉으로 묶어서 팔면 또 좋을 것 같다. 뭐 코털 정리기나
그 뭐 깔창이나 이런 것들은 또 남자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관리하는 남자 뭐 이런 유로 해가지고 또 막 묶어서 아이템을 선정해야 되는. 브랜드가 그 같은 제품의 계열을 파는 브랜드 아.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브랜드 뭐 그죠. 그런 느낌. 고민이 좀 있었을 그렇게. 그러면 결국 비슷한 제품이 좀 많고 비슷한 제품이 많다 보니 여기에서 차별화를 좀 어떻게 차별화. 네, 그치, 차별화. 첫 번째 고민이셨고 이 상품에 대한 이제 최종 확신에 대한 부분이 차별화. 그치, 확신. 그렇죠. 차별화가 문제고 또 혁신이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어떤 상품을 잘 팔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게 저희가 항상 모든 그런 제품에 있어서 저희가 이 제품을 봤었을 때 저희는 되게 좋아 보여. 근데 저희가 결국엔 이 상품을 저희는 구매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판매자가 된 거고. 그럼 진짜 이걸 실제로 구매하실 분들도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인지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지금 찾아주신 거 돗자리를 찾아주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 신입사원 정재환, 재환이가 생각하는 돗자리 구매 기준이 있을 테고 그 기준 판매하려고 이게 소싱했던 기준이 있을 거예요. 뭔가 이쁠 수도 있고 제가 그때 마진을 가장 중요히 생각했지만 제품에 여러 가지 좀 요소가 있잖아요. 크기도 있고 뭐 색깔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결국에 지금 선정해 주신 거는 저희 재환이가 생각하는 좋은 제품이 된 거고 재환이 생각이 된 거고 그럼 이제 소비자 생각, 구매자 생각은 어떤지가 좀 알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을 바탕으로 내가 이제 판매자인 내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구매자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이게 같이 어느 정도의 좀 방향이 같아지면 아까 말한 그 확신이라는 부분에서 좀 확률이 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막 100%까지 가는 그 요소는 결국에는 이 시장 테스트를 하긴 해야 돼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진짜 생각지 못하게 더 고객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조금 생각했던 거 덜 팔릴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런 요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가지고 와서 소량이든 10개든 20개든 30개든 한 50개 정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해보면서 알 수 있는 데이터고 근데 저희는 그 고객들이 대부분 더 잘 좋아하고 많이 구매하게끔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요소를 고객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을 찾아가는 과정을 오늘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그거에 맞춰서 결국엔 저희가 제품을 선정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좋아요.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 이게 힌트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쿠팡에서 고객들이 구매를 다양하게 해보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실제로 시장 테스트를 해서 뭐 10명이든 20명이든 최근에 홍대 가셔서 막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쵸.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해서 미리 테스트를 해보면 좋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테스터? 지인들한테 줘야 되나? 지인들한테? 시간이 근데 저희 물건 가지고 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런 비슷한 제품들을 써본 사람들이 남겨놓은 데이터 리뷰? 그렇죠. 리뷰를 조금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별점이 보통 5개가 있잖아요. 5점부터 1점까지. 5점이 의미하는 건 좀 뭘까요? 불만이 없다. 그렇죠. 불만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 제품을 고객들이 할 때 뭔가 필수로 있어야 되는 요소에 대해서 만족을 했고 그 필수를 반영해야 되는 요소가 5점이나 4점에 있을 경우가 많죠. 1점하고 2점은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이 문제 있는 거를 좀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 결국엔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이게 우리 제품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된 제품인지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이미 충족해 되어 있는 제품인지 그런 힌트를 반영을 해서 가지고 오면 아무래도 더 판매 잘 될 가능성이 좀 올라간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리뷰를 분석하는 거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엔 이것도 저희가 저번에 찾을 때도 쿠팡에서 이미 잘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찾아서 저희가 상품을 막 이렇게 그 이렇게 찾아가서 비교도 해보고 했잖아요.
그거랑 같이 결국엔 저희도 쿠팡에서 또 판매할 거니까 또 쿠팡에 들어가서 쿠팡에서 이미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의 리뷰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리뷰를 먼저 한번 다운을 받는 게 좀 좋다. 리뷰를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쿠팡으로 저희가 만약에 돗자리 뭐 여기 좀 한번 분석해보고 싶은 먼저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었던 상품이 혹시 있나요? 독서대? 원목 독서대? 네. 네, 원목 독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저희 또 동일하게 쿠팡에 들어가서 원목 독서대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최근 잘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의 판매량 순으로 쭉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이러한 제품들도 있고 여기 보면 높이 조절 회전형 제품들도 있고 근데 찾아주신 그 제품이 어떤 느낌의 제품이죠? 한번 볼까요? 회전형인가요? 아니면 일반 독서대일까요? 아 회전형의 이런 독서대네요. 여기 보면은 네. 이게 회전이 안 되는 게 31, 회전이 되는 게 38. 회전 되는 게 네,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색깔 원목 색깔 나무 색깔이랑 회전 되냐 안 되냐 정도로. 차이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미 이제 회전형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회전형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클릭을 해보는 거죠.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이 제품에 대한 저희가 69개 리뷰 데이터가 있고 이 69개의 저희 어떻게 보면 리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리뷰를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이 리뷰를 다운받기 위해서 저희가 또 확장 프로그램을 하나 좀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크롬 웹스토어 들어가셔서 그래서 이제 쿠플러스를 검색해 주시면 돼요. 플러스를 크롬에 추가. 그러면 추가가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아까 보고 있던 이 상품에 쿠플러스 이 상품 페이지에서 쿠플러스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이 리뷰 분석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까 그 리뷰가 한 번에 엑셀에 다운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엑셀을 한번 열어보면 여기에서 리뷰 내용이 어떤지 이런 내용들이 쭉 끌려옵니다. 근데 이거는 리뷰 개수가 좀 적네요. 리뷰 개수 좀 많은 걸로 한번 판매량 있는 것 중에서 애초에 이게 판매량이 별로 없네 독서대가. 그러면 이게 제 생각엔 독서대로 한번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독서대가 메인 이제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니까 그래서 판매량 수는 한번 더 보면 많이 판매해요. 많이 판매. 근데 지금 쿠팡에서는 원목보다는 약간 좀 투명이 좀 더 인기가 많이 판매가 되는 좀 이런 흐름이 보이긴 하네요. 아크릴인데 이거는 또 회전이 되는 아크릴이고 이거는 회전이 안 되는 아크릴이고 저희가 만약에 이제 원목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잘 생각하는 게 이제 아크릴이라는 게 지금 쿠팡에서 판매가 잘 되는데 경쟁이 좀 많다. 그 대신 판매량은 어느 정도 좀 더 보장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좋아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그렇게 좀 경쟁이 치열해도 조금 한번 본격적으로 좀 이제 판매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아크릴 제품을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원목 제품도 어떻게 보면 키워드 있었고 그 키워드 바탕으로 아까 저희가 원목 독서대로 했었을 때 원목 독서대로 저희가 판매를 해서 하게 되면 진짜 제일 잘 판매는 뭐 우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한 300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개에서 한 뭐 5개 10개 사이를 목표로 한다 라고 하면은 원목 독서대를 가지고 오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조금 매출이 좀 적더라도 경쟁이 덜한 제품에서 좀 저희가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원목 독서대도 괜찮고 아니면 판매량 부스팅을 조금 더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아크릴 소재로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결국 독서대이고 저희가 찾은 제품이 결국엔 그 아까 말씀 주신 그 요소 회전에 대한 요소 그리고 원목 그런 색깔에 대한 요소가 있었다 보니까 최근에 이 판매량 순에서 결국에는 이 높이 조절되고 있는 이런 이 독서대가로 해서 이미 잘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에서 그 요소를 뽑아내면은 그 요소가 저희가 찾은 제품에도
다시 반영하면 된다. 네, 그죠. 그래서 잘 판매. 여기 첫 번째 제품이 잘 판매가 되고 한 3,000개씩 판매가 돼. 하루에 100개 정도씩 판매가 되네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제품을 저희가 리뷰 분석을 또 클릭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리뷰가 많으면 리뷰 수집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기는 해요. 최대 1,500회까지 수집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집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화면을 끄지 않고 그대로 냅둬야지만 되니까 이렇게 냅둔 상태에서 리뷰를 한번 쭉 끌고 와보자는 거죠. 이렇게 리뷰가 다운이 된다. 그러면 리뷰 다운된 걸 보면 아까랑 다르게 많은 리뷰수가 이렇게 쭉 적혀 있는 게 다 끌려온 거고,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좀 다 분석을 조금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리뷰 내용을 조금 보면서 뭐 자세 교정에도 좀 괜찮다, 뭐 각도 조절에 대해서 확실히 편하다, 이런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요즘 또 시대가 많이 좋아졌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줄일 수 있을까요? AI? 네, 맞습니다. AI를 좀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엑셀 파일 다운로드를 그냥 넣기만 해도 뭐 어느 정도 막 분석은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분석할 때 필수로 봐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개선점을 좀 먼저 봐달라고 하는 점이라던가 그런 요소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기준 요소들을 저희는 잘 모르니까 제가 좀 만들어 놓은 GPT-4가 있다. GPT-4. GPTS. 네, GPT-4가 있고. 뭔 말인지 알고. 네, GPT-4가 있고. 근데 제가 요즘에는 이제 제미나이를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제미나이 링크를 좀 공을 드리겠다. 그래서 그 제미나이 링크에다가 들어가서 챗GPT 유료로 쓰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제가 링크 들어왔고 한번 회원가입 아닌 상태에서 이게 아마 적당히는 공짜일 거야. 아마. 적당히 공짜랑 동의 업로드한 거를 한번 분석해줘. 그냥. 라고 한번 좀 업로드를 해볼게요. 최근에 빠른 모드로만 돼갖고 오늘 사고 모드, 빠른 모드로는 어떻게 나오나 좀 궁금하네. 잘 나오네.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업로드를 했더니 보니까 투명 아크릴이라는 게 오히려 쿠팡에서 이용하시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원목보다는 조금 더 이쁘다라는 강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여기에서 고정력에 대한 결함이 좀 많이 보인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뭐 1688에서 잘 찾아주셨지만 거기에서 비슷한 제품들도 되게 다양하게 그치, 엄청 많죠. 그랬을 때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제품을 올려서 판매하고 있는 1688 판매자들한테 꼭 한번 물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요소라는 거죠. 고정력이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를 실물로 한번 받아보기도 하고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줄 수 있냐, 고정력이 센 부분을.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이 독서대에서 고정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또 체크해서 118 판매자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조금 할 수가 있고. 진짜로? 그렇죠. 근데 소통을 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만약에 몰라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이렇게 저희가 바로 분석이 됨으로써 이 제품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실한 기획 요소를 바탕으로 더 좋은 제품을 발굴을 또 해나갈 수도 있고 좋은 제품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뭐 컨셉에 맞춰서 브랜딩을 해야 되냐라고 했지, 요소로 제품을 가야 되냐라고 했는데 좀 필요는 해요. 근데 그 요소가 될 때 브랜딩을 할 때 막 이쁜 패키지도 중요하고 뭐 다양한 이쁜 네이밍, 그런 컨셉 제품을 라인업 다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저희가 품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품질이 돼야 고객들이 결국에는 재구매를 하든 다른 분한테 소개를 하든 저희가 이 상세 페이지에서 진짜 저희 다른 제품하고 경쟁사 제품하고 다르다라는 걸 많이 어필을 하게 만들 건데, 그랬을 때 고객들이 체감했었을 때 진짜 이게 좋다라고 느끼는 건 결국 제품력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이 최소한의 이 두 가지 요소, 필수 고정력이라는 부분, 오히려 무거운 책을 올리면 확 느슨해져 버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제품에 대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오고 소싱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랬을 때 우리는 투명 아크릴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만족을 더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1688에서 아크릴인데 관절력이 좋은
고정력이 좋은 제품을 찾아서 소싱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다. 그럼 여기서 보면 두꺼운 전공 서적이 저희 500페이지 이상 끼었을 때 이런 넘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2kg 이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무너지지 않는 이런 그리고 또 마감 같은 거 아크릴이 날카롭지 않은지 그치.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크릴이 오면 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파손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최종 체크를 해서 가지고 오면 좋고 예를 들어 또 저희가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봐도 돼요. 예를 들어 아까 궁금했던 게 뭐 회전? 유무? 회전에 대한 만족도? 맞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회전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아 오히려 근데 회전이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는 모르잖아. 나는 필요 없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회전 여부에 따른 뭐 고객에 대한 만족도들이 어떤지 아니면 진짜 궁금한 대로 적어볼까요? 나는 그 독서대에 회전되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 좋아하네. 공유하기가 좋대요. 이렇게 돌려서. 아, 걱정도 있네요. 회전 기능 때문에 오히려 흔들리는 게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장단점이 있겠네요. 그죠?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갈 수도 있고 프리미엄으로 갈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될 때 어떤 중국어를 찾아야 되는지까지가 나오게끔 그랬을 때 결국엔 저희가 독서대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높고 회전이 없네. 없는 것들이 많고 이거 회전이 되는데 이거는 좀 굉장히 좀 가격이 저렴한 느낌이 받네요. 저렴해서 많이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오히려 고정된 게 훨씬 회전이 없는 게 더 많이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 판매력이 훨씬 더 좋긴 하네요. 지금 28,500원 이 제품 다 고정의 느낌으로 갔으니까. 그치. 생각해보면 책 읽는데 회전이 막 필요한가? 아무튼 회전이 없는 게 오히려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 없고 우리가 결국엔 여기에서 이 제품이 아까 말했던 그 중요한 요소들 뭐 몇 킬로까지 가게 되고 높이 조절이나 2kg 막 500페이지 전공서적 버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이런 식의 잘 넣어놨네요. 여기도 이렇게 넣어놨는데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네요. 리뷰에. 그렇죠. 어쩔 수 없나 보다. 뭔가. 모두 다 만족하는 부분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 찾을 때 이런 부분이 최소한에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차별화라는 그 요소에서 상세 페이지에서 충분히 또 어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진행한 뭐 나의 기본적인 아주 이런 독서대도 꾸준하게 잘 팔려요. 이런 원목에 해당이 되는 아주 기본의 독서대 많이 판매가 되니까 아까 보신 뭐 이런 제품들도 있고 저희가 결국 여기서 핵심은 이런 리뷰를 통해서 기준을 좀 잡아가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제품들 중에서 많은 제품들을 찾아주셨지만 이게 진짜 좋은 제품이다 라고 하는 것들의 기준을 소비자의 리뷰 바탕으로 찾아서 판매자랑 소통 해보기 하면서 제대로 된 제품 한 3개, 4개만 컨택을 해도 충분히 저희가 진짜 제대로 된 오랫동안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된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직 막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뭐 한 10개 정도 이제 키우다가 출하였잖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과정을 통해서 상품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상품을 파는 게 제일 좋겠다 라고 추려지는 한계가 있으면 그럼 그 한계에도 어쨌든 간에 아까 말했던 불만사항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품에 뭐 예를 들면 이 10개 중에서 대충 10개를 쳤을 때 10개 중에서 진짜로 독서대가 선정이 됐어요. 그럼 독서대에 그 느슨함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 때 진짜 그럼 그 공장 중국인한테 연락해서 맞아요. 소통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 소통합니다.
진짜 그래서 소통하는 이게 거구나. 왜 그러냐면 어. 기존의 예전의 방식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냥 막 가지고 와서 일단 팔았어. 그래도 판매는 돼요. 판매는 어쨌든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 온라인 판매의 핵심은 하나 제품을 어떻게 보면 런칭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들어가고 그걸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하는 그 구조가 쭉 오랫동안 판매되면서 회수가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판매되게끔 해야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더 많이 번 돈도 벌고 시드머니를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이런 요소를 체크하지 않고 아무나 막 가지고 와서 매출을 무작정 어떻게든 나요. 상품에 판매되는 그 주기 자체가 너무 확 짧아져 버리니까 회수되는 그 비용 자체 너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과정을 저희가 소통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소통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통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확 줄여줬네요. 이게. 왜냐면 딱 전에 보통 우리도 뭐 물건 사러 갔을 때 아무것도 처음 한국에서도 아무것도 잘 모르는 물건 샀을 때 아니 많이 살 때니까 가격 얼마예요? 그냥 그 얘기밖에 안 해. 그치.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리뷰 분석을 딱 해버리니까 맞네. 그래도 이 제품에 얘기해야 될 부분에서 최소 우리는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독서대를 한다 라고 우리는 최소 몇 킬로 이상의 500페이지 전공 서적이 무조건 지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지탱이 될 수 있는 상품을 뽑아줄 수 있냐 라고 해줘도 되고 뭐 이런 아크릴 제품이 있는데 이런 식의 아크릴 제품만큼 너희가 더 개선된 제품의 신제품이 있냐 이런 식의 질문도 가능하고 2세대, 3세대 2세대, 3세대도 있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미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도 있지만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서 뭐가 더 개선됐는지 2세대, 3세대를 상세 페이지에 어필하면 저희 제품도 충분히 판매되고 오랫동안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리뷰 분석을 하고 이런 요소들을 진짜 궁금한 것들을 찾고 더 개선된 제품을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엔 1688 들어가서 1688에도 이런 채팅하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동그란 모양 그러니까 알리왕왕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들어가서 채팅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희 여기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GPT 사용해도 되고 뭐 제미나이 어떤 것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대화를 해야 될지가 딱 정해져 버리니까 생각보다 더 이 판매자도 이게 그냥 조금 판매하는 작은 이제 소규모 셀러는 아닌가라고 좀 느껴요. 이제 그래도 이 제품에 대해 기획을 좀 해본 친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티키타카가 되니까 우리가 물건을 조금 사더라도 마치 앞으로 우리가 좀 많이 살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 할인도 우리가 요청하는 것도 잘 들어주기도 하고. 가격 쇼부도 돼요? 여기서? 가격 쇼부도 됩니다. 호호호. 가격 쇼부도. 그래서 우리 기본 단위가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약간 컨테이너 단위로 일단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 많이 판매하면 그렇게 할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생각은 항상 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한 걸 수 있어요. 컨테이너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초도로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만 한번 한다. 네, 스무스하게 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컨테이너 하나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판매되면 여기에서는 막 1000개, 2000개 단위가 많은 수량이 아니에요. 중국. 그럴 것 같아. 무조건 상상 이상 중국이니까. 무조건 컨테이너 단위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 공장들은.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을 해서 그러면 근데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면은 좀 의심하죠. 그걸 믿지도 않는데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 알고 나서 요소들을 막 그치. 그렇게 탁툭 던지면 그래도 이 친구가 진짜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우리의 그런 신뢰감을 좀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리왕왕으로 소통을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제품을 더 좋은 제품을 계속 찾아가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제 수강생들에 대한 그 성과 차이가 여기서 좀 나요. 아무리 다 같은 내용을 알려줘도 누구는 여기에서 더 집요하게 물어봐서 더 좋은 제품을 가져오시는 분은 그만큼 많이 매출을 가져가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다 같은 교육을 들어도 성과가 좀 천차만별이 나는 수가 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지고 오면 되는. 왜냐면 근데 이게 제미나이로 이제 잘 끝나버렸으니까 시간이 확 준 거야. 맞네. 네, 엄청나게 지금 시간 많이 줄인 겁니다. 그러네. 이게 없었으면 그 차별하는 요소를 찾고 분석하는 게 되게 좀 어렵고 하나하나 좀 몸으로 다 부딪혀 봐야 되는 거죠. 원래. 진짜 솔직히 말하면 오늘 강의까지의 내용이 이틀이면 끝날 수도 있겠다. 진짜 빡세게 하루면 끝날 수도 있겠다. 그렇죠. 하루면도 끝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 네,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 어렵지가 않으니까 경쟁자들이 많아진 거야. 경쟁자들이 많아져서
우리만 해요. 전자제를 안 하면서 치열해졌는데 우리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와중에서도 또 돈 버시는 분들은 계속 돈 벌고 그 경쟁의 치열한 와중 속에서도 다 살아남는 방법은 있고 어떻게 보면 예전처럼 뭐 몇천만 원씩 가져가는 건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몇백만 원 가져가는 거는 아직까지 충분히 유효한 시장은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랬을 때 이렇게 저희 차별화 요소를 가져가면 해결하면 된다. 질문 주셨던 그 요소 차별화랑 하나 더 그래서 차별화는 제품력이다. 그러니까 이 리뷰를 통해서 보완해야 할 점을 잘 보완시킨 제품을 찾으면 그게 이 상품들 중에서 차별성을 가진 상품들이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 진짜 좋은 제품을 이제 어떻게 더 알릴까가 결국에 상세 페이지가 들어가는데 상세 페이지에 또 그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서 넣어야 되는데 그게 또 상세 페이지가 이제 여기에서는 사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센스?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심리학적인 그런 요소들을 좀 많이 적용을 해서 구성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차별화라는 요소가 일단은 제품의 분석을 통해서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오는 이런 개선의 요소가 하나가 있고 그만큼 좋은 제품이라는 걸 설득을 해가는 상세 페이지에서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차별화를 좀 녹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 차별화 요소도 결국에는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그런 항목들을 넣었을 때 여기 분석된 이걸 기준으로 갈 거예요. 여기에서 소비자들이 원했던 그 요소를 더 강조해 나가야 돼요. 맞네. 그러면 그 느낌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불만 사항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이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막 큰 의심 없이 구매로 이어지기가 쉽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이 리뷰 분석하는 게 상세 페이지, 상품 찾는 거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맞아. 상세 페이지가 중국어면 괜히 사기 싫어. 그렇죠. 쿠팡에서 검색했을 때 한국어 써 있는 게 사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아. 그렇죠. 진짜 그럼 중국어 써 있는 것들은 진짜 컨트롤 CV만 한 느낌이네. 맞아. 그런 건 사기 싫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초반에는 이제 상품을 어떻게 보면 등록을 하고 막 판매하는 그런 과정 중에 완벽한 상세 페이지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초반에 그렇죠. 일단 등록을 하고 판매가 조금씩 되면서 업데이트하면 되니까. 제 신조예요. 신조? 작년 12월부터 생긴 신조. 일단 하자. 완벽한 시장 말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기준은 결국엔 리뷰로 모든 게 진행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 차별화한 요소가 리뷰로 모든 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랬을 때 차별화랑 아까 질문이 하나 또 뭐였었지? 브랜딩? 브랜딩?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컨셉을 해서 해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컨셉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일단 상품 하나만 집중해서 상품 하나 집중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상품을 전 목표로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한 5개 정도를 저희가 최종 상품을 한번 찾아보는 걸 목표로 해요. 그 중에서 진짜 잘 되는 거 하나씩부터 좀 해 나갈 거긴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각자 모두가 20개 키워드가 달랐을 것이고 거기서 추려진 뭐 한 대충 10개가 달랐을 것인데 그 추려진 10개에서 어떻게 주인공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주인공을 선택하는 기준이 주인공 어떻게 보면 저번에 했던 대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더 좋은 제품을 이렇게 찾았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찾은 제품을 찾아보고 또 이렇게 리뷰를 찾아서 더 리뉴얼된 제품도 막 찾았어요. 그랬을 때 분명 이제 가격이 위아래가 좀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랬을 때 이 돈이 마진이 얼마나 남냐. 마진이 많이 남는 것들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마진이냐 아니면 두 번째로는 좀 매출이냐. 그러니까 아까 원목 독서대는 한 달에 300개가 최대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크릴 독서대는 한 달에 3,000개가 팔렸단 말이에요. 300개나 3,000개였나? 방금 말한 게. 그렇죠. 원목 독서대는 300개, 아크릴은 3,000개. 그러면 여기서도 고민하는 거야. 우리가 매출을 조금 더 이제 매출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마진이 좀 적을 수는 있거든요. 그치. 이미 경쟁이 조금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매출을 한번 쫙 올려줄 것이냐. 근데 그 장점이 뭐예요? 매출액이 확 높은 거의 장점이 뭐예요? 매출액이 높은 거?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 높다? 저희 사업자가 매출이 많이 나오면 대출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업의 느낌으로 진짜 매출을 좀 많이 볼륨을 키워서 뭐
또 앞으로 매출이 커짐으로써 저희가 그 같은 뭐 10% 15%를 팔아도 거기서 나오는 수익 자체가 좀 커지니까 수익 자체가 좀 그러니까 수익이 적더라도 매출이 크니까 그러면 시장의 규모가 좀 커져버리니까 저희가 전반적인 매출 규모를 커져서 순이익을 그냥 가져가는 구조가 되냐 아니면 조금 팔고 많이 남기는 구조로 가냐 그걸 좀 선택하라는 거예요. 각자 상황에 맞게. 내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한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 네. 애초에 매출이 많은 것 자체가 나한테 떨어진 돈이 그러니까 마진은 적어도 더 많이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입장 초보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을 조금 체크하고 가야 되니까 매출이 높다는 건 자본이 일단 좀 많이 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매출 좀 적은 것들은 자본이 좀 적어도 저희가 판매를 좀 잘 할 수 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요소를 선택해야 되는 게 일단 이 ROI가 마진이 많이 남는 그리고 다시 찾았을 때 마진이 많이 남는 거다 라고 하면은 그걸 먼저 한번 선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근데 하루에 10개밖에 안 판매되는 제품이어서 뭔가 조금 아쉬워 나는 조금 매출을 막 몇 원씩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아까 그 주요 상품군들이 판매되고 있는 그 시장의 판매량을 보면서 매출 큰 걸 선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난 그냥 조금 판매더라도 마진 많은 거 하겠어 라고 하면은 그냥 그 마진 많은 걸 해도 되고 그래서 그 두 번째는 그렇게 그 요소로 최종 선택을 하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내 기준으로 이 10개 중에서 뭐 4개까지 추렸어요. 4개? 4가지 상품들을 추렸어. 그럼 4가지를 다 컨택해서 일단 들여오는 거예요? 4가지를? 4가지를 추렸으면 여기에서 저는 그 중에서 하나만 일단 들여오는 쪽으로 해요. 하나만 일단 들여오고 만약에 그 4가지를 진짜 좀 궁금하면 저희가 상품이 한국에 없지만 그냥 쿠팡에서 광고를 조금 최소 금액으로 하루에 커피 2잔 값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한번 좀 광고를 한번 쓱 돌려봐요. 그러면 쿠팡에서 어떤 4가지 제품 중에 유일하게 몇 가지 제품은 이렇게 노출 잘 시켜줘. 그거 선정해서 그거에 올인 가져와도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4가지면 4가지가 마음에 들어. 근데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 4가지를 소량으로 다 가져와서 광고를 돌려본다?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일단 상품을 그냥 등록만 해놓고 팔리면 저희가 그거를 죄송하다요? 죄송하고 취소를 해야죠. 편법. 어쨌든 나는 노리스크로 이런 그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커피 하루에 10,000원 정도, 2잔 정도 값으로 한 3일 정도, 아니면 5일 정도를 테스트해도 되고. 그 일수의 기준은 그 광고가 돌아가는 그 지표에 따라서 일수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상품 등록만을 해서 실제로는 없지만 그래서 광고로 노출량을 한번 따져봐서 이게 좀 노출이 많이 되고 이게 상품력이 좀 좋은 건가 보다. 쿠팡에서는 조금 더 밀어주네 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확률을 계속 올려가는 거니까. 그럼 일단 다른 애들은 다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구매하신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하거나 아니면 뭐 국내 뭐 도매로 그걸 이미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사서 보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이제 그 광고 효과가 좀 적은 애들은 다시 판매 종료 아니면 그 상품을 삭제하고 좋았던 그 하나를 일단 초반에는 집중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막상 이제 여기서 하다 보면 또 모든 생각보다 많은 제품들이 쿠팡에 있을 거예요. 진짜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있는. 왜냐하면 대량 등록이라는 형태로 많이들 하세요. 그냥 막 끌고 오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막 등록을 해버리니까 막 이미 쿠팡에 이미 있어서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요소에서 이 제품이 그 사람들은 진짜 잘 될지 안 될지를 모르고 그냥 낚시하듯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게 진짜 어떤 요소, 그러니까 리뷰 분석을 통해서 이 강점이 있는 요소를 이게 옥석인 걸 이미 알고 가기 때문에. 그치. 네, 이미 쿠팡에서 이미 있는 게 있어서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그럼 우리는 좀 내려놔도 된다. 우리가 고객들이 원하는 리뷰 기반으로 정말 원하는 제품을 잘 찾기만 해오고 그거를 차별 요소 어떤 2가지를 잘 반영을 하면 충분히 고객들은 산다.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 하기가 제가 좋은 것들을 좀 잘 찾아왔네. 돌돌이
돌돌이도 엄청 다양하고 끈끈이가 그쵸. 좋은지 뭐 보관함이 좋은지 뭐 길이가 짧은 게 좋은지 긴 게 그쵸. 좋은지 뭐 발각질 제거도 이게 뭐 좋냐 안 좋니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선정할 수 있겠다. 그럼 오늘 끝이에요? 오늘 끝입니다. 그러면 저의 과제는 내 최종 상품을 찾아보는 거예요. 최종 상품 하나? 그 최종 상품 하나를 그러니까 5개를 바탕으로 그럼 광고 돌리기 직전까지 그렇죠. 해오라는 건가? 광고를 전까지. 상품을 이번 주 안에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면 좋고 저희가 결국에는 그만큼 매력 있는 상품을 찾아받아 주면 좋고 이렇게 보다가 아까도 독서들의 원목 독서들을 찾았지만 그치, 아크릴 할 수도 있는 넘어가잖아. 그런 식으로 더 이런 이렇게 찾다 보면 더 다른 이제 상품들 더 매출 뜨는 상품들이 보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을 둬야 될 거 일단 제품력 그리고 판매량이냐 마진이냐 고민해서 아이템 최종 선정. 선정하고 제미나이로 분석 그리고 이거는 내 취향 취향? 그렇죠. 그래서 뭐 레드오션이냐 블루오션이냐 네. 에서 마진을 높은데 조금 팔 것이냐? 조금 팔 것이냐 마진 좀 적어도 많이 팔 것이냐? 그거를 이제 이미 많이 팔리고 있는 것들은 초보자가 들어가도 어부지리로 좀 많이 팔린다 아닌가? 그 자본이 더 많이 들죠. 그 대신 그럼 전 자본이 없는 상황인데 거의 없으니까 마진이 많은 쪽으로 일단 처음은 해야 되나? 게 더 좋긴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각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긴 하지.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좀 판매량 예를 들어서 옷걸이는 막 판매자들이 10,000개, 20,000개씩 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제 옷걸이를 한번 먼저 테스트 시장에만 들어갈 가능성이 좀 크지. 한 상품을 하더라도 매출 크게 해서 그 상품으로 한 상품만 관리하더라도 1,000씩 가지게 만들고 싶으니까. 자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본이 많으니까 시작 비용이 나왔으니까 시작 비용이 아무래도 조금 있으니까 난 자본이 조금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근데 이제 마진이 적은 걸로 하면 아무래도 제품 자체를 4개, 5개를 해야 되지. 5개를 한다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5개 상품을 제때 막 발주도 해야 되고 뭔가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업무는 좀 늘어나는 장단점이 좀 있지. 그러면 선배님 입장에서 마진 많은 거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마진? 마진 더 높은 게 먼저 초보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마진 많고 어떻게 보면 판매량이 월에 10개씩만 팔리더라도 10개씩 팔린다는 거는 우리가 10개만 판매해도 그 상세 페이지 1등이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 1등이 되면 광고비 없이도 계속 좀 쭉 오랫동안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예를 들면 나는 원목 독서대를 잘 찾아보는 게 좋겠네요. 오히려 원목 독서대를 찾아보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아크릴을 찾았는데 진짜 가격도 마진도 많이 남고 ROI 그 이상 퍼센트도 남고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아크릴 독서대도 해볼만 하는데 이제 판매량이 많은 데들은 가격 경쟁이 보통 있어서 마진을 많이 남기면서 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확률이죠, 그거는. 그러면 예상하건대 지금 수강생들의 자금력이 또 다 다르죠. 다를 건데 우리 하시던 분들이 또 듣는 분들도 계셔. 만약에 진짜 생초보라고 하면 나처럼 아예 진짜 생초보라고 하면 초기 자금이 그러니까 이 구매 비용 이 구매 비용을 얼마 정도까지 예상하면 좋을까 마음 편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요소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독서대 같은 경우가 저번에 말한 31위 아니면은 이게 들었는데 10,000원이잖아. 이거를 우리 30개 사는데 30만 원이 든다는 거지. 근데 지금 돗자리 같은 경우는 그치 엄청 더 한 30개 사면은 몇 배 18,000원 든단 말이야. 몇 배를 더 살 수 있지. 그것도 이제 고려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최종 상품 이제 5개 중에 계속 고를 때 이게 매입가도 좀 적은 것들을 해서 최소 비용으로 일단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위험 부담도 리스크도 좀 덜한 거니까. 만약에 안 팔렸을 때. 그건 내 그거구나. 내가 리스크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최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진짜로 200만 원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을 재고가 고스란히 내가 떠안는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냥 괜찮은 정도까지만 금액을 기준 삼아서 구매하면 되겠네. 근데 아직 시장 자체를 잘 모르니까 그래도 시장이니까 쿠팡에서 실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 실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입가를 좀 작은 금액을 먼저 해봐도 충분히 가능하지. 괜찮지. 근데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했지만
그러면 어떤 게 선행인지 좀 궁금해서. 선행?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건이 4개가 있어요. 내가 4개를 골랐어요. 아까 그 광고도 태운다 했잖아. 3일 동안. 그때 걔네들이 그러니까 상품이 매입가가 천차만별이잖아. 여기 보면 600원짜리도 있어. 그리고 1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어요. 그 4가지를 다 광고에 태워. 일단은. 그러면 광고에 따를까요? 광고 1등을 따를까요? 그냥 매입가 굳이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 광고 1등을 따르는 광고 1등을 따르는 게 제일 좋고. 제일 좋다. 오케이. 이제 광고 1등이 돼서 그것만이 즉슨 그 판매가 잘 되는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그걸 따르고 우리가 이제 매입가를 따지게 되는 거는 이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근데 그건 성공률이 높아진 거니까. 그거 먼저. 매입가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되겠네요. 그때는. 근데 또 뭐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원목 지금 10,000원인데 들여오는데 또 원목 독서대 한 20개만 들여오는 거죠. 그한 2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해보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광고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또 추려와요. 다음 주에 추려왔어. 그럼 그때 처음으로 상품 등록을 하는 거예요? 쿠팡에? 그죠. 그때 추려오고 난 다음. 그럼 그때서야 이제 뭐 광고를 한다고 하면 광고 또 그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때 알 수도 있고, 그때 상품 등록하고. 오케이. 그렇게 하면. 그럼 오늘 이번 주 과제는 상품을 1개든지 4개든지 최종적으로 골라와라. 그럼 그 아이템을 가지고 상품 등록을 하겠다 다음 주에. 그렇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